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출근길에 전해드리고 퇴근길에도 들으시면 더 좋은 일상 속 IT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디오 클립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들릴지 좀 궁금한데 혹시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니지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도 리니지는 대단하고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죠.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주가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리니지가 새로 또 개편돼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리니지가 아니라 원작 리니지입니다. 리니지 만화 원작이 있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올드하신 분이다, 저처럼.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일숙 작가님의 리니지라는 만화가 있었었죠. 자, 이 만화가 NFT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원래 리니지도 처음에 세계관이 만화를 원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더 방대해졌고 내용은 점점 달라지긴 했었지만요. 이번에 NFT로 만들어지면은 NFT로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판매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거래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플랫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거래가 되는 거래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픈시나 이런 곳들이 아니라 위믹스 옥션이라는 곳입니다. 위믹스가 어떤 곳이야? 라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워낙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여기는 위메이드 트리라는 곳으로 신생업체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쪽 사업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옥션 사업까지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옥션이란 말대로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취급하고 싶다. 이 포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불만인 게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미 잘 되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꼭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어쩔 수 없겠죠. 전 세계 글로벌 이야기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일 먼저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는 국내 유저분들 대상일 텐데 그런 편의성이 좀 답답하다 라는 의견을 더해드립니다. 자, 우선은요. 경매 날짜는 12일 오후 6시부터 14일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 13, 14,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아니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참여 가능하세요. 지금은 다른 작품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 사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김영태 일러스트레이터님의 작품들이죠. 이게 지금 경매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확인 한번 해보니까 14일 오후 8시 정도 그 정도까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 경매에 입찰을 하려게 되면은 이게 카드로는 안 되고 위믹스에서는 위믹스 토큰 이게 있습니다. 이거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클레이로 참여할 수 있다라 그래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계속 클레이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자, 재밌는 것 중에 하나 14일 오후 8시가 되면은 1시간 전부터는 신일숙 작가님이 직접 나오셔갖고 라이브 커머스로 경매 안내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지? 궁금해서 제가 오늘 뒤져보니까요. 위믹스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할 것 같아요. 이미 김영태 작가님의 나우 라이브라고 하는 걸 제가 들어가서 봤었었는데 실제 나오셔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경매를 유도하는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의 금액에 낙찰될지 이게 제일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김현태 작가님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저녁 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새로운 시도가 있다라는 것들, 거래소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들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김영태 일러스트레이터님의 경매 진행 상황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판매가 되는 거는 소유권이다.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 그대로 있다. 그래서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는 요 말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하고 나중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면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 앞으로 더 많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 좀 애매한 경계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 지켜보시면서 리니지인데요. NC소프트에서도 입찰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14일 오후 8시에는 저도 유튜브 채널 들어가갖고 꼭 한번 알람 맞춰놓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채널 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만나보고요. 혹시라도 위믹스 옥션 혹은 위메이드 트리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GS칼텍스가 에너지 플러스 앱을 런칭을 했습니다. 에너지 플러스라고 하는 게 칼텍스의 슬로건이죠. 핵심 기능 중에 하나로 들어간 건 뭐냐면은 주유 기능이 들어갔어요.
주유? 네, 말 그대로 바로 주유라는 기능인데 사용자가요, 유저분들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유종, 그러니까 고급유냐, 휘발유냐, 경유냐 여기 있겠죠? 이거하고요, 주유량, 내가 얼마 정도를 항상 주유를 한다, 뭐 4만원어치, 5만원어치 정해지신 양을 입력해 놓고 결제 수단, 카드나 페이 이런 것들을 등록해 놓으시게 되면은 GS 칼텍스 주유소에 가셨었을 때 그냥 바코드를 스캔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충전 양이 맞춰지고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걸 이번에 서비스를 만들었네요. 자, 8월 말까지는 베타 버전으로 운영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1000명의 고객 체험단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타 기간 중간에는 240개의 주유소, 그 연말까지는 800개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GS 칼텍스 많잖아요. 컨시어지 서비스도 나와서 요거는 제가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강남 GS타워 여기서 좀 진행이 되는데 여기를 방문하셔갖고요,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차키를 맡기시게 되면은 주유도 해주고 세차도 해주고 주차도 한 번 해줍니다. 강남 쪽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주유하고 세차하고 주차까지 되니까 업무를 보시고 나온 다음에 차키를 받아서 운전하고 유유히 떠나시면 결제까지 한 코스에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IT 채널에서 칼텍스를 소개를 하느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미 GS 칼텍스는 올해 초에 있었던 CES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유회사가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선언했던 게 뭐였냐면은 에너지 플러스 허브를 냈었었고 에너지 플러스 삼방주유소를 탈바꿈을 시켰었죠. 이곳에서는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 그리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충전과 대여, 택배 물건에 대한 보관,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드론 택배 거점으로까지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결제가 되는 것들 우리가 카페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동차에서 결제가 되는 거. 자동차까지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 영역까지도 갈 수 있겠죠. 지금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분야, 우리가 전기차하고 수소차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이 바뀌게 되는 계기에서는 수많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도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변화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잘 빠르게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GS 칼텍스라서 저도 관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네시스, 고급 세단이죠. 여기서 첫 번째 전기차인 G80을 출시했습니다. G80 있는데 아니요, 일렉트릭 G80이에요. 아시다시피 G 시리즈는 고급형 세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기차를 이야기하게 되면 보통 트림이 세 가지 정도 있었죠. 테슬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스탠다드가 있고 롱레인지가 있고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급형이니까 그냥 퍼포먼스 하나만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 이름도 없습니다. 트림은 하나로만 정해졌어요. 그리고 사륜 구동 단일 모델입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가격부터 가보죠. 가격은 8,281만원으로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조금을 100% 받지는 못합니다. 보통 서울시 기준으로 1,200만원 정도, 용인 쪽 기준으로는 1,1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100%는 받지 못하고 대신에 9천만원 넘지 않기 때문에 50% 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준이에요. 내년엔 또 어떻게 기준이 바뀔지 몰라요. 자, 제로백은 4.9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전기차의 제로백 막 따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 드리게 되면은 서킷을 달리지 않는 이상이야 제로백 그렇게까지 생각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시내 주행하다가 띠띠 앞에 초록불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레이싱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우웅 밟으면서 4.9초 제로백 더 빠르게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제로백은 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7.2kWh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최대 주행거리,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죠. 472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번 정도 충전하고 나면은요, 풀로 충전하면.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개된 차량의 내부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G 시리즈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에서 전기차용으로 새롭게 디자인을 했다. 이번에 나왔었던 i5라든지 아니면 기아차의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EV6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새로운 것들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양쪽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내장재를 택하지는 않았었고 기존의 G 시리즈 그냥 고급형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전기차로 넘어가고는 싶은데 기존의 자동차에서 제공해줬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스무드하게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분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인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이피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V2L이라고 하는 220V 꽂아서 쓰는 거, 이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점 중에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노트북도 바로 충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배터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뭐 드라이기 같은 것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좀 측정을 해봐야겠지만은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광고에서는 뭐 TV도 틀고 다 하니까요.
솔라루프도 들어가는데 이건 옵션입니다. 근데 기존의 사용 유저분들을 보게 되면 솔라루프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기는 해요.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ANCR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노이즈 리덕션 기술인데 4개의 센서하고요 6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노면의 소음을 줄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행할 때 소음을 줄여주는 거예요. 우리 차 폐음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굳이 방음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추가로 돈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근데 요거 얼마 전에 테슬라 플레이드 기억하시죠? 최고급 세단. 요거 같은 경우에 노이즈 리덕션 기술이 들어가서 이게 가능해? 라고 했었는데 제네시스 G80에도 들어가는군요. 자, 사이트에서는 편하게 견적을 내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이 부분에 신경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서 셀렉팅 할 수 있는 게 P 시스템, 외장 디자인, 내장 디자인, 옵션 패키지, 미리 보기, 견적 완료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절차 줄여놓은 겁니다. 예전 생각하게 되면. 근데 뭐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은 고를 수 없게 돼 있으니까 그냥 전기 모터 그대로 선택을 하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니 외장 디자인이 있어요. 외장 디자인을 총 8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스페셜 컬러인 마티라 블루 요게 있습니다. 마티라 블루만 70만원을 내셔야 되고, 나머지 외장 바꾸는 거는 검은색이나 하얀색이나 파란색이나 상관없이 다 무료입니다. 테슬라는 외장 하나 바꾸는데 100만원이 넘고, 그래 빨간색을 할 경우에는 270만원인가 그 정도를 내야 됐었죠. 자, 안에 내장 디자인 역시도 스탠다드 3개 중에 하나는 무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랙과 브라운과 블루예요. 그 시그니티 디자인의 4개가 제공이 되는데 각각 요거는 27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네요. 그 안에를 바꿀 때에는 270만원 정도, 그냥 기본으로 주어져 있는 것 중에 선택할 때에는 상관없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파퓰러 패키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통으로 들어간 옵션인데, 그러니까 옵션을 다 넣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을 다 넣어서 얼마냐? 550만원입니다. 원래 현대차 살 때 옵션 뭘 고를지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현대차 걸 보게 되면은 옵션이 좀 너무 많아서 이걸 뭘 빼야 돼? 이런 고민을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0만원 패키지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22.3인치 3D 클러스터, 전방 주시 경고, 지능형 헤드램프, 요게 하이테크 패키지라는 걸 들어가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자동 주차, 자동 출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내비게이션 기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로 치자라고 한다면 풀 셀프 드라이빙 이 900만원 정도 하니까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별도로 견적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옵션을 고를 수 있던데 각각을 내리게 되면은 뭐 하나에 2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고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사이트 사용 견적을 다 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고르신 색깔 그대로 입힌 것들을 좀 3D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을 돌려가지고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죠. 현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요. 대신에 뭐 주문 편의성이라면 현대도 편해지긴 했지만 테슬라가 조금 더 간단하긴 합니다. 왜냐면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최종적으로 견적을 내보게 되니까 9,3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아시죠? 보조금 측정 기준에서는 옵션을 빼니까 상관없이 한번 견적을 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G80 사이트 들어가시면, 현대자동차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고를 수 있게 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골라보시고요. 출고 날짜가 제가 궁금했었는데 7월 달에 바로 예약을 받기 시작해서 이건 주문 생산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계속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미리 신청하시게 되면 카마스터가 연락이 와가지고 언제 출고될 수 있는지 날짜를 잡아주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이제는 SUV의 경쟁을 살짝 넘어서서 하반기는 세단 경쟁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들이 나올지 두근거리면서 보는 맛도 있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 오늘 전기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갔었는데 3가지 이야기였었죠. 제네시스 G80 전기차가 출시가 됐다. GS 칼텍스 에너지 플러스 앱을 런칭을 했다. 그리고 리니지 원작 만화 NFT가 다음 주에 경매에 들어가게 된다.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좋아요는 물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질문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비가 오다 말다 하다 보니까 내일도 꼭 우산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였습니다.